지난 주말 전 세계에서 광화문으로 수백만 명의 외국인들이 미친 듯이 몰려들었습니다. BTS의 완전체 컴백 공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공연이 아니었어요. 수백만 명이 모였는데도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습니다. 소매치기도 싸움도 패닉도 전혀 없었죠. 외국 언론들은 이걸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현장에서 본 한 영국인이 있었습니다. 평생 사람을 믿지 않았던 냉혈 보험 사기 조사관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에 와서 자신의 모든 신념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미리 눌러주시면 건강하고 행복한 기운 듬뿍 받으실 거예요. 저는 창가 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구름 아래로 런던의 불빛이 사라지고 있었죠.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눈에는 감정이 없었어요. 늘 그랬습니다. 저는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믿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죠. 제 직업은 국제보험 사기 조사관입니다. 에단 크로포드. 58년을 살았고 그중 30년을 이 일에 바쳤어요. 지난 30년 동안 사람들이 어떻게 거짓말을 만들어내는지 봤습니다. 어떻게 눈물을 연기하는지도 알죠. 어떻게 선한 척하면서 돈을 빼돌리는지도 압니다. 수천 건 넘게 봤어요. 국가 단위 보험 사기도 다뤘습니다. 대형 위장 사고도 추적했죠. 사람들은 생각보다 창의적입니다. 거짓말을 만들 때만요. 그래서 저는 결론을 내렸어요. 인간은 확률이라고요. 제 머릿속에는 항상 숫자가 흐릅니다. 사람이 아니라 데이터가 보이죠. 감정은 변수일 뿐입니다. 신뢰는 위험 요소고요. 옆자리에서 딸 루시가 말했습니다. 아빠, 한국 가면 생각 바뀔 거야. 22살. 음악 다큐멘터리를 전공하는 학생이죠. 저와는 정반대입니다. 그녀는 카메라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있었어요. 설렘이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저는 피식 웃었어요. 세상 어디든 똑같단다. 루시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실망한 표정이었죠. 하지만 금방 고개를 저으며 다시 말했습니다. 아빠, 이번 공연 그냥 콘서트 아니야. 공연. 그제야 생각났습니다. 이 여행의 목적이요. 루시는 BTS 공연을 촬영하러 가는 거였습니다. 대학 졸업 프로젝트였죠. 전 세계에서 모여드는 팬들의 모습을 담는다는 계획이었어요. 저는 관심 없다는 듯 창밖을 봤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대. 기록적인 인파래. 루시의 목소리에는 열기가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음악 공연이 아니야. 문화현상이야. 저는 한숨을 삼켰습니다. 문화현상. 제가 보기엔 그냥 마케팅이었어요. 잘 포장된 상품이죠. 그때 통로 건너편에서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아이돌 공연에 미친 거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가 보였어요. 눈빛은 피곤했고 말투는 냉소로 젖어 있었습니다. 칼 빈센트라고 합니다. 금융 컨설턴트죠. 그는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악수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에단 크로포드입니다. 칼이 루시를 보며 말했습니다. 젊은 친구들은 모두 같더군요. 아이돌 몇 명한테 정신을 빼앗기죠. 루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아니야. 이건 음악 이상의 의미가 있어. 칼이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죠. 의미라. 그래요. 그 나라가 하나 잘하는 게 있다면 쇼 만드는 거죠. 그의 목소리에는 도끼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도 한국에 투자했었어요. 3년 전에요. 칼은 잠시 멈췄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죠. 결과는 참담했어요. 말만 번지르르하고 실속은 없더군요. 겉만 화려한 나라예요. 저는 그 감정을 이해했습니다. 배신당한 사람의 목소리니까요. 통계적으로 아시아 시장은 리스크가 높습니다. 제가 말했죠. 특히 신뢰 시스템이 취약한 곳은 더 그렇고요. 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하시네요. 이번 BTS 공연도 그래요. 온 나라가 쇼 하나에 올인한 거죠. 과대포장이에요. 루시가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습니다. 아빠, 칼씨, 그건 편견이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났지만 애써 참고 있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딸을 보았습니다. 순진했습니다. 아직 세상을 모르는 눈빛이었죠.
루시, 편견이 아니라 경험이란다. 제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저는 지난 30년 동안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봤어. 돈 앞에서, 위기 앞에서 사람들은 본색을 드러내지. 칼이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요. 특히 군중 속에서는 더 심해져요. 익명성이 보장되면 사람들은 짐승이 되죠.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계속 말했습니다. 이번 공연도 그럴 겁니다. 수십만 명이 모인다고 하던데요. 사고 안 나면 다행이죠. 루시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화가 났지만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넌 몰라. 넌 그냥 숫자로만 사람을 보잖아.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이니까요. 루시는 카메라를 꺼내 들었습니다. 난 이번에 증명할 거야. 문화는 숫자로 설명 못한다는 걸.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그 떨림을 봤어요. 분노인지 설렘인지는 모르겠더군요. 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구름이 지나가고 있었죠. 하얗고 순수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구름도 결국 물 분자의 집합일 뿐이라는 걸요. 기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한국어, 영어, 일본어 순서로요. 곧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합니다. 칼이 다시 말했습니다. 조심하세요. 밤이 되면 다 드러나니까요. 특히 공연 같은 대형 이벤트에서는요. 그는 허리를 숙여 가방을 꺼냈습니다. 저는 회의 때문에 가는 거지만 당신들은 관광이시죠. 더 조심하셔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루시는 이어폰을 끼고 창밖을 보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다는 표정이었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숫자가 흘렀습니다. 한국 범죄율 통계, 인구 밀도, 관광객 대상 사기 건수, 대형 행사 안전사고 확률.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거짓말하지만요. 비행기가 흔들렸습니다. 난기류였죠. 기체가 삐걱거렸습니다. 누군가 작게 비명을 질렀어요.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계산이 끝났으니까요. 한국, BTS 공연, 수십만 인파. 제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이 돌아갔습니다. 혼잡, 소매치기, 사고, 패닉.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위험하다. 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루시가 이어폰을 빼고 물었습니다. 뭐라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확신했습니다. 이번 여행은 루시에게 좋은 교훈이 될 겁니다. 세상은 그녀가 생각하는 것만큼 아름답지 않다는 걸 배우겠죠. 특히 군중 속에서는요. 비행기가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안전벨트 사인이 켜졌어요. 저는 벨트를 다시 한번 당겼습니다. 단단히 조였죠. 칼이 말했습니다. 곧 도착이네요. 준비하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경고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아래로 불빛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국. 저는 손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지갑을 확인했죠. 습관입니다. 언제나 확인하니까요. 루시는 카메라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설렘이 여전히 얼굴에 있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곧 현실을 보게 될 겁니다. 사람은 어디서나 똑같다는 걸요. 공항에 내렸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아니었습니다. 온도 조절이 완벽했죠. 제 첫인상은 이거였어요. 깨끗하다. 하지만 곧 시선이 멈췄습니다. 전광판이 보였어요. 거대한 화면에 7명의 젊은이들이 춤추고 있었습니다. BTS였죠. 루시가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셔터 소리가 들렸어요. 봐, 아빠. 공항부터 이렇게 홍보하고 있어.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곳곳에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광고판도 있었고요. 심지어 안내 데스크에도 공연 정보가 있었어요. 이 나라 쇼 하나에 올인했군. 중얼거렸습니다. 칼이 옆에서 웃었습니다. 보셨죠? 과대포장이라니까요. 그때 앞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외국어였어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젊은 여자들이 보였습니다.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죠. BTS 멤버 이름들이 적혀 있었어요. 저 사람들 어디서 온 거야? 루시가 물었습니다. 주변을 보니 더 많았습니다. 다양한 언어가 들렸어요.
영어, 스페인어, 일본어, 중국어. 모두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지하철 타야 해. 루시가 말했습니다. 저희는 공항철도 표지판을 따라 걸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탔습니다. 사람들이 한쪽으로 서 있었어요. 반대편은 비어 있었죠. 왜 저렇게 서 있지? 제가 물었습니다. 루시가 대답했습니다. 급한 사람 위해서 한쪽 비워두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죠. 지금이니까 그렇지. 밤이 되면 다를 거야. 플랫폼에 도착했습니다. 사람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소음은 적었어요. 이상했습니다. 이 정도 인파면 웅성거림이 있어야 정상이죠. 지하철이 들어왔습니다. 문이 열리자 차가운 공기가 아니라 은은한 향기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저는 순간 멈췄습니다. 냄새가 없다. 제가 알던 지하철은 달랐습니다. 습기가 있었고 금속 냄새가 났죠. 사람 냄새도 섞여 있었고요. 하지만 이곳은 달랐습니다.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습니다. 유리창도 깨끗했어요. 좌석에는 얼룩이 없었죠. 사람들이 탔습니다. 밀치지 않았습니다. 순서대로 탔어요. 내리는 사람을 먼저 기다렸습니다. 저는 속으로 카운트했습니다. 지금이니까 그렇다. 러시아워 때 보면 다르겠지. 자리에 앉았습니다. 옆 좌석에서 대화가 들렸습니다. 젊은 여자 둘이었어요. 광화문 가요? 응, BTS 보러. 나도. 몇 시간 전부터 가야 좋은 자리 잡는데. 루시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아빠, 저 사람들도 공연 보러 가는 거야. 저는 주변을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백팩을 맨 외국인들이 많았어요. 다들 설렘이 얼굴에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제 시선이 멈췄습니다. 한 여성이 좌석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명품 가방과 스마트폰을 좌석 위에 그대로 뒀어요. 화장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제 심장이 반사적으로 뛰었습니다. 3초다. 머릿속에서 계산이 시작됐습니다. 3초면 누군가 손을 뻗는다. 저는 주변을 스캔했습니다. 누가 움직이나 보려고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가방 근처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한 발짝씩 뒤로 물러났어요. 마치 건드리면 안 되는 것처럼요. 10초가 지났습니다. 20초가 지났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초침이 움직였어요. 30초, 40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제 옆에 앉아있던 남자가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가방은 그의 바로 옆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1분이 지났습니다. 여성이 돌아왔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가방을 들었어요. 스마트폰도 집어들었죠. 그리고 다시 앉았습니다. 제 눈이 흔들렸습니다. 이건 뭐지? 루시가 제 팔을 쳤습니다. 아빠, 봤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데이터가 충돌하고 있었어요. 통계상 불가능했습니다. 인구 밀도가 이 정도면 범죄 발생률이 높아야 정상이죠. 특히 지하철 같은 밀폐 공간에서는요. 하지만 방금 본 건 통계를 벗어났습니다. 우연이다. 저는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어. 지하철이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지나갔어요. 그때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광화문역입니다. BTS 공연장 가시는 분들은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많았습니다. 거의 절반이 일어났어요. 모두 같은 목적지였습니다. 저희도 일어났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밀치지 않았어요. 순서를 지켰습니다. 플랫폼에 나왔습니다. 인파가 보였습니다. 수백 명이 같은 방향으로 걷고 있었어요. 하지만 소란스럽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지갑을 확인했어요. 습관이었습니다. 칼이 다가왔습니다. 조심하세요. 이제부터가 진짜예요.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의문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방금 그건 뭐였지? 그 의문은 작았습니다. 아직은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한 계단씩 오를 때마다 소리가 커졌어요. 웅성거림이 아니었습니다. 음악이었죠.
지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았어요. 광장 전체가 사람으로 가득했습니다.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제 손이 무의식적으로 주머니를 눌렀습니다. 지갑을 확인했어요. 이건 사고 난다. 확신했습니다. 이 정도 인파면 반드시 사건이 터집니다. 소매치기, 싸움, 패닉. 데이터가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루시가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대박이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가까이 붙어 있어. 아빠, 괜찮아. 루시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어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광화문 광장이었습니다. 거대한 전광판이 보였어요. BTS 멤버들의 얼굴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왔죠.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고성이 없었어요. 환호는 있었지만 비명은 없었습니다. 웃음은 있었지만 고함은 없었죠. 사람들은 흐르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밀지 않고요. 마치 물처럼. 제 눈이 한 곳에 멈췄습니다. 쓰레기통이 보였어요. 넘치지 않았습니다. 주변 바닥도 깨끗했죠. 이게 가능한가? 중얼거렸습니다. 칼이 다가왔습니다. 겉만 그래요. 밤 되면 다 드러난다니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그래야 제 데이터가 맞으니까요. 그때 앞에서 소동이 보였습니다. 외국인 한 명이 서 있었어요. 지도를 들고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당황한 표정이었죠. 저는 지켜봤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군중 속에서 누군가 다가갔습니다. 젊은 남자였어요. 손짓을 했습니다. 외국인이 뭔가 물었습니다. 영어였죠. 젊은 남자가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번역기를 켰어요. 그리고 길을 알려줬습니다. 다른 사람도 다가왔습니다. 중년 여성이었어요. 그녀도 도왔습니다. 외국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하다는 표정이었죠. 저는 그 장면을 봤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경찰이 지나갔습니다. 외국인을 보더니 먼저 다가갔습니다. 웃으며요. 도와드릴까요? 영어였습니다. 외국인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경찰이 먼저 다가온 거니까요. 제 세계관이 흔들렸습니다. 경찰은 도움을 청해야 오는 존재였습니다. 먼저 다가오는 건 단속할 때뿐이었죠. 적어도 제가 아는 세계에서는요. 루시가 제 팔을 쳤습니다. 아빠, 저것 봐.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쪽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물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무료였어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밀치지 않고요.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왜 저러지? 속으로 물었습니다. 이해가 안 됐어요. 이 정도 인파면 혼란이 있어야 정상입니다. 다툼이 있어야 하고요. 하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서로 양보했습니다. 좁은 공간을 지날 때 비켜줬어요. 아이가 지나가면 길을 열어줬습니다. 저는 주변을 계속 스캔했습니다. 뭔가 있을 거야. 반드시. 하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해가 기울었습니다. 사람은 더 많아졌어요. 하지만 질서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칼이 중얼거렸습니다. 이상하네. 아직 안 터졌어. 그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도 같은 심정이었어요. 전광판에서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공연 시작까지 2시간.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루시가 말했습니다. 아빠, 나 가까이 가서 찍고 올게.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안 돼. 반사적으로 말했습니다. 왜? 괜찮아. 루시는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저기 사람 너무 많아. 위험해. 아빠, 여기 사람들 봤잖아. 다 질서 지키고 있어. 루시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믿을 수 없었습니다. 30분만. 금방 올게. 루시가 웃었습니다. 그리고 군중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녀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루시의 뒷모습이 사람들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주머니 속 지갑을 또 확인했습니다. 습관이었어요. 불안했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루시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엄청 가까이 왔어. 곧 연락할게. 저는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짧았어요. 20분이 지났습니다. 문자가 없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배터리가 나갔나? 다시 걸었습니다. 같았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제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루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람만 보였습니다. 끝없는 인파. 딸은 보이지 않았어요. 40분. 저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루시가 간 방향으로요.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실례합니다. 영어로 말했죠. 사람들이 비켜줬습니다. 하지만 루시는 없었어요. 50분. 제 손이 떨렸습니다. 머릿속에서 과거 사건들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실종 사건, 납치 사건, 군중속 사고. 제가 조사했던 케이스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안 돼. 중얼거렸습니다.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전히 꺼져 있었어요. 1시간. 저는 제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가슴이 조였습니다. 이건 시작이다. 확신했습니다. 제 데이터가 맞았던 겁니다. 결국 사건이 터진 거죠. 칼이 다가왔습니다. 딸 못 찾으셨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동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연락이 안 돼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처음이었어요. 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뭘 했습니까? 결국 터졌잖아요.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경찰한테 가보세요. 빨리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어요. 경찰이 어디 있는지 찾았습니다. 모이지 않았어요. 저는 미친 듯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을 헤쳤어요. 실례합니다.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괜찮으세요? 한국어였습니다. 저는 영어로 대답했어요. 제 딸을 찾아야 해요.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냈죠. 번역기를 켰습니다. 어디서 헤어졌어요? 저는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남자가 주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어로요. 몇 명이 모여들었습니다. 외국인 여자요? 카메라 들고 있었어요? 번역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22살 금발 카메라.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한 여성이 말했습니다. 조금 전에 봤어요. 저쪽으로 갔어요. 그녀가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그쪽으로 걸으려 했습니다. 남자가 제 팔을 잡았어요. 같이 가요. 찾아드릴게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도와주시는 거죠? 남자가 웃었습니다. 당연하잖아요. 번역기가 말했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를 봤어요. 당연하다. 그 단어가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낯선 사람을 돕는 게 당연하다. 제 세계에서는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걷기 시작했어요. 대여섯 명이 따라왔습니다. 모두 루시를 찾아주려는 거였죠. 저는 그들을 봤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진심이 보였습니다. 눈빛에서요. 저기요.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경찰이 다가왔어요. 무슨 일이세요? 영어였습니다. 저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뭔가 말했죠. 한국어였지만 진지했습니다. 찾아드리겠습니다. 따라오세요. 경찰이 앞장섰습니다. 저는 따라갔어요. 주변 사람들도 함께 왔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아무도 돌아가지 않았어요. 모두 루시를 찾고 있었습니다. 저를 위해서요.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루시를 못 찾았으니까요. 경찰이 걸었습니다. 저도 걸었어요. 뒤에서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낯선 사람들. 하지만 저를 돕고 있었죠. 광장 반대편으로 갔습니다. 사람이 더 많았어요. 무대에 가까운 쪽이었습니다. 경찰이 무전기로 계속 뭔가 말했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루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딸이 어디 있을까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찰이 돌아봤습니다. 곧 찾을 겁니다. 걱정 마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저는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불안했죠. 그때 옆에서 여성이 말했습니다. 혹시 딸분 사진 있으세요? 번역기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루시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여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줬어요. 이 친구 봤어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사진을 봤죠. 한 남자가 말했습니다. 아, 봤어요. 카메라 들고 있었어요. 어디서요? 경찰이 물었습니다. 저쪽 푸드트럭 근처요. 남자가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저희는 그쪽으로 갔습니다. 빨리 걸었어요. 뛰다시피 했습니다. 푸드트럭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줄 서 있었어요. 저는 그 사이를 헤쳤습니다. 루시! 소리쳤어요. 사람들이 놀라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화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길을 열어줬습니다. 딸 찾으세요? 한 청년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청년이 주변에 소리쳤습니다. 금발 외국인 여자 본 사람? 여러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저쪽으로 갔어요. 아, 맞아. 골목 쪽. 저는 그 방향을 봤습니다. 좁은 골목이 보였어요. 경찰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저도 따라갔죠. 골목은 어두웠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있었어요. 그리고 작은 식당 하나가 보였습니다. 허름했습니다. 간판도 낡았어요. 하지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경찰이 문을 열었습니다. 저도 들어갔어요. 그리고 멈췄습니다. 루시가 있었습니다.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옆에는 노인 한 분이 계셨습니다. 루시가 저를 봤습니다. 아빠. 일어나 달려왔어요. 저는 딸을 껴안았습니다. 떨렸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괜찮아? 다친 데 없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응, 괜찮아. 아빠, 미안해. 루시도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인을 봤습니다. 그분은 조용히 앉아 계셨어요. 주름진 얼굴, 온화한 눈빛. 경찰이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어였죠.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경찰이 저를 봤습니다. 이분이 따님을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노인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어로 말했어요. 루시가 번역해줬습니다. 노인이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낮은 목소리였어요. 배터리가 나가서 길을 잃었어. 루시가 설명했습니다. 이분이 여기 계시래. 아빠 올 때까지요. 저는 노인을 봤습니다. 왜 그랬는지 물어야 했어요.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노인이 일어났습니다. 작은 냄비를 가져왔어요. 국밥이었습니다. 드세요. 노인이 말했습니다. 루시가 번역했죠. 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뜨거운 김이 올라왔어요. 한 숟가락 떴습니다. 입에 넣었어요.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맛이 아니었어요. 온기였습니다. 제 몸이 풀렸습니다. 긴장이 녹았어요. 눈물이 또 올라왔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뚝뚝 떨어졌어요. 루시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경찰도 옆에 서 있었습니다. 함께 찾아준 사람들도 문 앞에 서 있었어요.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안도하는 표정이었죠. 저는 그들을 봤습니다. 모르는 사람들. 하지만 저를 도왔습니다. 아무 데가 없이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데이터가 무너졌어요. 통계가 깨졌습니다. 이건 뭐지? 속으로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알 것 같았습니다. 제가 틀렸다는 걸요. 국밥을 다 먹었습니다. 몸이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노인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도 앉았어요. 루시는 옆에 있었습니다. 경찰과 시민들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노인이 말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루시가 번역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노인이 웃었습니다. 주름이 깊어졌죠.
별일 아닙니다. 그분의 목소리는 고요했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테이블 4개, 낡은 의자들,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흑백 사진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오래 사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50년 됐습니다. 루시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50년이요? 네. 이 골목에서요. 노인의 눈빛이 먼 곳을 봤습니다. 과거를 보는 눈빛이었죠. 저는 벽에 사진을 봤습니다. 젊은 남자가 보였어요. 헬멧을 쓰고 있었습니다. 저분이 할아버지세요? 루시가 물었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젊었을 때입니다. 사진 속 남자는 힘이 있어 보였습니다. 눈빛도 강했어요. 무슨 일 하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노인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건설 일했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저는 더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노인의 표정이 무거워 보였으니까요. 밖에서 음악 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요. BTS 리허설 음악이었습니다. 루시가 창문을 봤어요. 공연 곧 시작하겠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촬영을 못했으니까요. 노인이 물었습니다. 공연 보러 오셨습니까? 루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촬영하려고요. 졸업 프로젝트예요. 노인이 웃었습니다. 좋은 일 하시네요. 할아버지는 BTS 아세요? 루시가 물었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저었어요. 잘은 모릅니다. 하지만 뉴스에서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대단하다고 봅니다. 왜요? 루시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노인이 창밖을 봤습니다. 저 사람들 보세요. 저도 창밖을 봤어요.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모두 같은 방향으로요. 전 세계에서 왔습니다. 한국을 보러요.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 때는 아무도 안 왔습니다. 저는 노인을 봤습니다. 그분의 눈이 붉어졌어요. 우리 때는 우리가 나갔습니다. 일자리 찾으러요.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독일, 중동 어디든 갔습니다. 루시가 조용히 들었습니다. 저도 말없이 들었어요. 지금은 다릅니다. 사람들이 옵니다. 우리를 보러요. 노인이 웃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이게 꿈만 같습니다.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노인의 눈에 비친 한국. 그건 제가 본 한국과 달랐어요. 저는 숫자로 봤습니다. GDP, 범죄율, 통계. 하지만 이분은 달랐어요. 삶으로 봤습니다. 변화로 봤죠. 할아버지. 루시가 손을 뻗었습니다. 노인의 손을 잡았어요. 노인이 루시를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나라 보러 와줘서요. 루시의 눈에서도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봤어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음악께서 환호성이 들렸습니다. 공연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무대 조명이 켜졌는지 하늘이 밝아졌어요. 음악이 터졌습니다. 노인이 일어났습니다. 가보셔야죠. 루시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여기 있고 싶어요. 노인이 웃었습니다. 아닙니다. 가세요. 젊은이는 젊은이답게요. 그분이 문을 열었어요. 밖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찾으셨어요? 다행이다. 목소리들이 들렸어요. 저는 그들을 봤습니다. 아직도 거기 있었어요. 돌아가지 않고요. 한 청년이 말했습니다. 공연장 가세요. 아직 안 늦었어요. 다른 사람도 말했습니다. 우리가 길 안내해 줄게요.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겁니까? 청년이 웃었어요. 당연한 거잖아요. 또 그 단어였습니다. 당연하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낯선 사람을 돕는 게 당연하다. 제 세계에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당연했어요. 노인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가세요. 딸과 함께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노인이 웃었습니다. 천천히 가세요. 저희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걸었어요.
광장으로 향했습니다. 음악이 점점 커졌습니다. 무대가 보였어요. 불빛이 터졌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수십만 명의 함성. 하지만 질서가 있었어요. 밀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보호했죠. 저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루시가 카메라를 들었어요. 셔터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무대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을 찍고 있었습니다. 웃는 얼굴들, 눈물 흘리는 팬들, 서로 손잡은 친구들. 저는 루시를 봤어요. 그녀도 울고 있었습니다. 아빠. 루시가 말했습니다. 이게 문화야. 숫자로 설명 못하는 거.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공연이 계속됐습니다. 무대 위에서 7명이 춤췄어요. 노래했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했죠. 저는 그 광경을 봤습니다. 하지만 집중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노인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우리 때는 아무도 안 왔습니다.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공연이 끝났습니다. 앙코르 무대까지 모두요. 사람들이 천천히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질서가 있었습니다. 밀치지 않았어요. 저는 루시를 봤습니다. 다시 가보자. 어디? 그 식당. 루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는 다시 골목으로 갔습니다. 식당 불이 여전히 켜져 있었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노인이 계셨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계셨어요. 오셨습니까? 놀라는 표정이었습니다. 공연은요? 끝났어요. 루시가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께 인사드리러 왔어요. 노인이 웃었습니다. 손을 닦으시더니 자리를 권했어요. 저희는 앉았습니다. 노인이 차를 내왔어요. 따뜻한 보리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차를 받았습니다. 한 모금 마셨어요. 구수했습니다. 노인이 앉았습니다. 공연 어땠습니까? 좋았어요. 루시가 대답했습니다. 근데 무대보다 사람들이 더 인상 깊었어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겠습니다.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할아버지, 아까 건설 일하셨다고 하셨죠? 노인이 저를 봤습니다. 네. 무슨 건설이었어요? 노인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하철입니다.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지하철이요? 네. 1호선 건설에 참여했습니다.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70년대였습니다. 저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어떻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노인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기술도 없었습니다. 장비도 없었죠. 그럼 어떻게? 손으로 팠습니다. 노인의 손을 봤습니다. 굳은 살이 가득했어요. 주름 사이로 상처 자국도 보였습니다. 매일 땅을 팠습니다. 삽으로요. 얼마나 걸렸어요? 루시가 물었습니다. 10년입니다. 첫 구간만요. 노인이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어요. 동료들이 많이 다쳤습니다. 죽은 사람도 있었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노인이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강했어요. 해야 했으니까요. 왜요? 서울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일자리 찾아 모여들었죠. 노인이 차를 마셨습니다. 그 사람들을 움직여야 했습니다. 빨리, 안전하게요. 그게 지하철이었군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믿었습니다. 이게 나라를 바꿀 거라고요.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너무 가난했어요. 노인의 눈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요. 저는 그 눈을 봤습니다.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그래서 팠습니다. 매일매일요. 힘들지 않으셨어요? 루시가 물었습니다. 노인이 웃었습니다. 물론 힘들었죠. 하지만 희망이 있었습니다. 무슨 희망이요? 언젠가 이 지하철을 타고 사람들이 웃으며 다닐 거라는 희망이요. 저는 오늘 본 지하철을 떠올렸습니다. 깨끗했던 바닥, 질서 지키던 사람들, 가방을 두고 간 여성, 그리고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던 그 순간.
그게 할아버지가 만드신 거였군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만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만들었죠. 우리 모두요? 네. 그때 일했던 사람들. 수천 명이었습니다. 노인이 벽에 사진을 가리켰어요. 이 사람들입니다. 사진에는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헬멧 쓴 남자들. 흑투성이 얼굴들. 하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어요. 다들 어디 계세요? 루시가 물었습니다. 노인이 한숨을 쉬었어요. 대부분 돌아가셨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게 남아있으니까요. 노인이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었어요. 밖에서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공연 끝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었죠. 모두 웃고 있었어요. 저 사람들이 우리 지하철을 타고 갈 겁니다.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안전하게. 편하게요. 그게 할아버지의 꿈이었군요. 저는 말했습니다. 노인이 돌아봤어요. 꿈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그분이 웃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현실이죠.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참을 수 없었어요. 이 노인의 삶, 그분의 희생, 그리고 그 결과 모두 연결됐습니다. 오늘 제가 본 모든 것, 질서, 친절, 안전, 그게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만든 거였어요. 이분처럼 수천 명이 함께요. 루시가 울고 있었습니다. 노인이 루시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울지 마세요. 기쁜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루시가 말했습니다. 제가 본 한국 할아버지가 만드신 거예요. 노인이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 모두가 만들었습니다. 그분이 저를 봤습니다. 당신도 봤죠? 오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봤습니다. 어땠습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목이 메었으니까요. 한참 후에야 말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노인이 웃었습니다. 아닙니다. 몰랐을 뿐이죠. 이제 알았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건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뭡니까? 사람입니다. 그리고 시간이고요. 노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분의 손이 따뜻했어요. 굳은 살이 느껴졌습니다. 수십 년의 흔적이었죠. 밤이 깊었습니다. 저희는 식당을 나왔어요. 노인이 문 앞까지 배웅해 주셨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감사했습니다, 할아버지. 루시가 인사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노인이 웃었습니다. 또 오세요. 언제든지요. 네, 꼭 올게요. 저희는 골목을 나왔습니다. 광화문으로 향했어요. 사람들이 여전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까와 달랐어요. 제 눈에 보이는 게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지하철역으로 가는 줄이었죠. 질서정연했습니다. 누구도 밀치지 않았어요. 어린아이가 넘어졌습니다. 즉시 여러 사람이 달려갔어요. 일으켜 세웠습니다. 괜찮냐고 물었죠. 아이 엄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람들이 웃으며 손을 저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봤습니다. 데이터가 아니었습니다. 통계도 아니었어요. 인간이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길을 물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였어요. 번역기를 켰습니다. 지도를 보여줬죠. 직접 안내해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그 말이 다시 들렸습니다. 이제 이해했어요. 이곳에서는 정말 당연한 거였습니다. 쓰레기통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렸어요. 분리수거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요. 왜 저러지? 예전에 저라면 그렇게 물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았어요. 교육이었습니다. 문화였죠. 그리고 시간이었습니다. 수십 년 쌓인 결과였어요. 루시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아빠, 괜찮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다. 하지만 눈물이 났어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루시가 놀랐습니다. 아빠가 우는 거 처음 봐. 저도 그랬습니다. 평생 처음이었어요. 미안하다, 루시. 왜? 내 말이 맞았어.
루시가 웃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요. 알았어, 아빠. 저희는 광장에 섰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웃으며 이야기하며 천천히요. 무대는 철거되고 있었습니다. 조명이 꺼졌어요. 하지만 사람들의 얼굴은 밝았습니다. 저는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서울 한복판인데도요. 이게 가능하구나. 중얼거렸습니다. 칼이 다가왔습니다. 딸 찾으셨군요. 다행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냉소적이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보셨죠? 결국 문제없이 끝났네요. 칼이 웃었습니다. 운이 좋으셨어요. 저는 그를 봤습니다. 운이 아닙니다. 네. 이건 시스템입니다.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칼이 코웃음 쳤습니다. 그래도 사람은 사람이에요. 언제든 변할 수 있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다릅니다. 왜요? 역사가 다르니까요. 칼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에단 씨, 정신 차리세요. 하루 봤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웃었습니다. 맞습니다. 하루가 아니죠. 네. 수십 년입니다. 아니, 100년 넘게 쌓인 거예요. 저는 노인을 떠올렸습니다. 손으로 땅을 파던 사람들. 희망을 품고 일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 나라를 직접 만들었어요. 맨손으로요. 칼이 비웃었습니다. 낭만적이시네요. 낭만이 아닙니다. 사실이에요. 저는 주변을 가리켰습니다. 저 지하철, 저 건물, 저 질서. 전부 사람이 만든 겁니다. 칼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사람을 믿지 않았어요. 숫자만 믿었죠. 그게 맞잖아요. 아니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숫자 뒤에 사람이 있었어요. 땀과 희생이 있었죠. 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속은 겁니다. 아닙니다. 제가 깨달은 겁니다. 저는 루시를 봤습니다. 내 딸이 맞았어요. 문화는 숫자로 설명 못해요. 루시가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칼이 돌아섰습니다. 실망이네요, 에단 씨. 그는 떠났습니다. 저는 그를 보내줬어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사람은 직접 봐야 하니까요. 저처럼요. 광장이 점점 비었습니다. 청소부들이 나왔어요. 바닥을 쓸었습니다. 꼼꼼하게요. 새벽까지 일할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봤어요. 존경심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이 나라를 만들고 있었으니까요. 루시가 말했습니다. 아빠, 호텔 가자. 응. 저희는 걸었습니다. 천천히요. 길거리는 여전히 깨끗했습니다. 편의점이 보였어요. 24시간 영업이었습니다. 혼자 일하는 직원이 있었어요. 젊은 여성이었죠.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전해 보였어요. 저기도 안전하구나. 중얼거렸습니다. 루시가 웃었습니다. 응, 아빠. 여기는 그래. 저는 멈췄습니다. 뒤돌아봤어요. 광화문이 보였습니다. 불빛이 꺼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름다웠습니다. 고마워. 속으로 말했습니다. 누구에게인지는 몰랐어요. 노인에게일 수도 있고요. 오늘 만난 사람들에게일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이 나라 자체에게일 수도요.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방에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죠.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고요했어요. 평생 처음으로 평화로웠습니다. 제 확신이 무너졌습니다. 데이터가 깨졌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좋았죠. 이제 알았으니까요. 세상에는 숫자로 설명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걸요. 사람의 마음, 희생, 시간, 문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노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우리가 만든 현실입니다.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맞았습니다. 이곳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기적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만든 거였죠. 하루하루 쌓아 올린 결과였어요. 저는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나는 틀렸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틀릴 수 있어서요. 배울 수 있어서요. 루시가 옆방에서 잠들었습니다. 평화로운 숨소리가 들렸어요.
저도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걸 보게 될까요? 기대됐습니다. 평생 처음으로요.